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TV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TV 설계를 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TV를 개발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좀 상세하게 해서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TV 같은 경우에는 광학이라든가 음향,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이렇게 합쳐진 제품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사실상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할까 좀 고민을 하던 중에 일단은 TV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되고 또 어떤 게 TV 설계하는 데 이제 필요한지 기구 설계하는데 뭐 어떤 부분이 고려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드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TV하고 이제 모니터까지 포함을 하면 TV하고 모니터가 제가 개발하고 설계했던 제품 중에 좀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한 건 아닌데 이제 비율로 치자면 이제 그 두 개가 좀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은 이제 제가 TV하고 모니터만 이제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제가 생활가전, 생활용품, 액세서리, 뭐 왕구까지 두루두루 다양하게 이제 개발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인이나 친구들 만나면 뭐 어떤 걸 개발했었느냐,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TV가 꼭 얘기가 나오는데, 음,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전에 좀 오래전에 이제 제 친구가 했던 얘기하고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이 했던 얘기가 완전히 겹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제가 TV를 뭐 설계를 한다 하니까 TV가 설계를 할 게 있냐는 거죠, 이제. 제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TV 설계할 게 뭐 있냐고. 그거 그냥 화면 나오는 데다가 그냥 툭툭툭 조립하면 그거 되는 건데 그거 설계할 게 있나? 이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지인분도 TV도 설계를 해요? TV는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TV도 설계를 어, 하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렇고 제 지인도 그렇고 이제 장난스럽게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한 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예. 왜냐면 모든 제품들이 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개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주변에서도 나름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인 TV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쉽게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설계를 했던 친구. 물론 분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같이 설계했던 친구. 그러니까 설계라는 걸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제가 하고 있는 건 제품 설계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계라는 그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친구. 그리고 제 지인은 장비를 하시는 분. 그분도 나름 개발하고 설계하고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분, 그리고 그런 친구가 TV를 설계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의아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하신 분들 중에도 TV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TV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TV 쪽으로 설계를 하시려는 분들도 물론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은 어 자세하게 모른 상태에서 TV 쪽을 설계를 하고 싶어 하시진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영상을 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TV는 설계를 할 때 뭐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많지만 설계 전에 또 먼저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픈셀, 화면에 나온 부분인데 오픈셀이 먼저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오픈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에서 다 만드는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 기성품 사양을 몇 가지 선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디자인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이 오픈셀 내에서 화면이 출력되는 부분이 액티브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30인치, 40인치, 55인치, 65인치 그걸 말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바깥쪽인 부분은 각 회사마다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 다르면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그 디자인에
예, 적합한지 안 한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디자인이 좀 커져야 되는지 안 커져야 되는지. 왜냐면 오픈셀 자체도 선정할 때는 단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산량이 많은지 아닌지, 뭐 가격 대비 뭐 이런 거 다 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셀이 먼저 선정돼야 되고, 오픈셀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영상보드, 여기 영상신호를 보내서 영상을 출력할 영상보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영상보드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업체에서 이제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또 사양을 여러 개 받아서 적합한 걸 골라야 됩니다. 왜냐면 영상보드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 TV 자체가 한국에서 쓸지, 뭐 미국에서 쓸지, 일본에서 살지, 멕시코, 칠레, 뭐 여러 어느 나라에서 살지, 뭐 그걸 먼저 선정돼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영상보드를 구성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오픈셀에 맞는 영상보드,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사용할지, 뭐 이게 뭐 한국에서 사용되는 TV라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자하고 그 보드 자체가 한국의 그 신호를 지원하는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합한 걸 먼저 선정을 해야 이제 그 디자인 검토가 제대로 되죠. 뭐 두께라든가 베젤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검토가 되는. 일단 그 두 개 먼저 선정이 돼야 되고, 제일 좋은 건 스피커까지 선정이 된 건 좋은데, 일반적으로 정말 특수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면 이 디자인 범위 안에서는 스피커가 뭐 거의 다 문제없이 다 뭐 안착이 되거나 체결되거든요. 이게 신규로 하든 이제 개발을 신규로 하든 아니면 양삽을 가져와서 쓰든 특별히 문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데, 제일 좋은 거는 스피커도 좀 미리 선정되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먼저 선정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 검토를 마치고 이제 설계를 들어간다고 보면, 일반적인 그 TV의 이제 구조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디자인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뭐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픈셀에 백라이트가 따로 구성이 되는 일반적인 TV 구조인데, 지금은 OLED가 나와서 디스플레이 파트 그 자체가 달라졌죠. 이제 자체 발광을 한 디스플레이가 나오니까 예전에 오픈셀을 지원해 주던 그 백라이트 부분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OLED TV는 개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괜히 추측성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설명을 드리면 혹시나 뭐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도 개발되고 뭐 설계에 많이 적용되는 이 일반적인 타입은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TV 구조를 보면 뭐 오픈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뭐 오픈셀을 구성하는 이제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광학 파트, 여기 하늘색으로 보인 게 실제로 하늘색은 아니고 이제 어 뭐 투명한 흰색, 뭐 하여간 흰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투명한 흰색, 약간, 왜냐면 빛을 이쪽을 확산시켜 주는 거니까는 음 약간 흰색이라고 보시면, 원래 실제는 흰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은 실제로 또 노란색은 아니고 투명한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도광판이라고 해서 빛을 이렇게 보내면 빛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화면부를 밝게 비춰주는 거죠. 그리고 그 빛 자체를 더 퍼뜨려 주는 게 요 앞에 있는 요 시트, 확산 시트. 요 시트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뒤에 연두색으로 표기되는 것도 실제로는 연두색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냥 하얀색입니다. 이건 반사판이라고 해서 그 요 투명한 요 도광판이 빛이 앞으로도 나오고 뒤로도 나올 거지 않습니까? 어딘가 이제 LED가 측면이나 상면이나 하단에서 오면 그 빛이 뒤로 안 가고 이제 앞으로 다 쏠리게끔 요 반사판이 그걸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LED가 측면이나 상면이나 뭐 하단 쪽에 들어가는데, 이제 뭐 고거에 따라서 뭐 디자인 요소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내부적인 검토 내용에 따라서 이제 LED를 이제 거기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LED 사진은 제가 좀 잠시 후에 다시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강도 틀을 잡아주는 여기 이거를 저희 쪽에서는 그냥 보텀 샷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어 그 내부 쪽에 좀 중간 차지하는 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뭐 스피커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 버튼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뭐 스탠드 뭐 이런 요소가 다 들어가는데, 이제 TV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 또 방금 먼저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엣지 타입, 그 얇은 직사각 타입의 LED가 측면이나 하단이나 이제 상단이 구성되는 타입이라면, 요건 이제 다이렉트라고 해서 화면부 쪽 바로 뒤에서 빛을 쏴서, 그 예전에 브라운관 T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화면부 뒤에서 바로 빛을 쏴서 이제 화면이 출력되게 화면 쪽에 이제 빛을 비춰주는 이제 고런 그 방식의 TV거든요. 좀 LED는 LED 사진도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LED가 요렇게 길게 뭐 2 줄, 3 줄, 또 인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뭐 화면부가 있으면 뭐 여기 뭐 프레임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스탠드 들어가고 기타 구조는 똑같습니다. 단지 요 광학을 구성하는 파트가 다른데 음 엣지 타입 같은 경우는 뭐 확산 시트, 그 다음에 투명한 도광판, 그 다음에 그거를 빛을 앞으로 다 쏘아주는 이제 반사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LED가 측면이나 뭐 이런 하단, 상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좀 이렇게 차지하는 게 좀, 부품이 차지하는 구성된 게 많죠. 그래서 사실상 엣지 타입, 요 타입은 좀 가격대가 비싸고요. 근데 다이렉트 타입은, 여기 앞에 들어가는 확산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시트하고 똑같은 역할인데, 똑같이 빛을 퍼뜨려주긴 퍼뜨려주는데 요 뒤에서 직접 빛을 쏘기 때문에 요 구성되는 게 이게 앞에 엣지보다는 좀 적죠. 그래서 확산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엣지 타입하고 다이렉트 타입이 가격 구성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이 약간 가격대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광학 파트 쪽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디자인적인 요소에 따라서 뭐 비용이 차이가 있겠죠. LED는 제가 뒤에 사진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LED냐 이제 뭐 엣지 LED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다이렉트 LED 화면부에 직접 쏘온다고 해서 이제 다이렉트 LED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LED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 이거는 인치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뭐 4줄, 8줄 뭐 들어갈 때도 있고 뭐 분할이 돼서 따로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다이렉트 LED고요. 엣지 LED는 이제 요런 LED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런 LED가 이제 측면 또는 상단, 뭐 하단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거는 그 광학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픈셀 자체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발열이 크다 보니까 여기 보이는 은색 요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인데 발열이 좀 높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어, 네. 요 부분에 이제 그 열을 좀 감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알루미늄을 적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엣지 LED는 뭐 도광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뭐 투명한 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가격대가 좀 높이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엣지 LED가 이제 다이렉트 LED보다 전체적인 재료비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직도 좀 많이 차지를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픈셀을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좀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 부분 소스 PCB하고 이제 드라이브 IC라고 하는데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회사마다 구성된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된 게 다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픈셀 자체가 TV가 뭐 충격이 되는 것 같을 때 이 화면부가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이 화면 오픈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요 코너 쪽에 오픈셀을 이제 잡아주는 쪽 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힙니다. 뭐 저도 요거 설계할 때 뭐 기준인데 뭐 좌우측은 0.2, 뭐 인치가 크면 0.3, 뭐 이렇게 되는 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설계하신 분들이 하면 제가 하신 말 뭔지 이제 이해하실 텐데 뭐 설계를 이거 TV 쪽에 설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갭은 먼저 설계했던 자료를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위치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건 다 기구 엔지니어가 다 잡습니다. 뭐 여기는 회로 부분. 이 와이어 같은 것도 1차적으로는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이제 회로 엔지니어한테 이제 와이어 샘플을 나가기 전에 그 와이어 길이를 요청하면 기구 엔지니어 쪽에서 대략적인 치수가 나가거든요. 이건 뭐 100%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샘플이 온 걸 가지고 한 번 더 실물을 측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실물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치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설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제 엔지니어가 기구 엔지니어가 이제 뭐 확인하기가 수월하니까요. 보통 그래서 기구 엔지니어 중에서 이제 뭐 스피커 와이어 길이라든가 이런 게 대략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이제 나가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되는 게 있는데 이제 영상보드하고 이제 파워 쪽이 분할된 게 있는데 요즘은 영상보드하고 파워가 합쳐져서 일체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어가 이렇게까지 구성은 안 되는데 실제로 뭐 스피커 와이어 그다음에 뭐
화면부 오픈셀하고 연결되는 뭐 와이어 부분이라든가 커넥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와이어가 좀 적은 건 아니죠. 요런 부분들도 어쨌든 와이어 길이 같은 것도 1차적으로는 기구에 이제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배치하는 이 회로를 배치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구조를 잡는 건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다 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죠, 요거 할 때. 요런 식으로 플레이트를 따로 쓸지 뭐 분할할지 아닐지 이런 것도 다 기구 엔지니어가 다 판단해서 적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요거에서 봤던 요 단자 부분인데 이, 이 회로에 있는 단자를 그 사양서를 받아서 사양서가 따로 있으니까 사양서를 받아서 그 3D 데이터화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돌출되는 부분을 이제 따죠. 따는데 이제 이 갭을 얼마나 할 건지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단자들이 여기 철에 이 금속이니까 닿으면 안 되거든요. 사출 파트면 문제가 없는데 금속 파트면 그쪽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갭을 충분히 줘야 되고 요 체결하는 구조 자체도 기구에 적합하게 이제 잡아야 되는 거죠. 요것도 뭐 간단해 보이지만은 이것도 사소하게 조금 스트레스를 줍니다. 요 버튼 같은 부분으로 디자인에서 버튼 위치가 어떻게 잡혔으면 그 버튼 위치가 사람이 요거 누를 때 요쪽이 간섭을 안 받아야 되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는가 이제 그런 거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저는 12에서 13mm 주는데 뭐 너무 넓게 줄 필요도 없고 너무 좁게 줄 필요도 없는데 디자인적인 요소하고 생활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뭐 간격이 꼭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집에 있는 TV의 버튼을 한번 치수를 한번 재보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변에 있는 제품들을 꼭 한 번씩 확인을 좀 심심할 때마다 한번 꼭 치수를 재보고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 버튼을 이제 뭐 적용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뭐 단자 요 USB 단자하고 이제 마이크로 USB 단자인데 이 단자가 이제 적당하게 이제 돌출이 되는가 이게 직접 체결했을 때 직접 체결했을 때 뭐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물이 나오기 전에 검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할 때 이 단자 돌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충분히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설계를 몇 번 하면 이게 기준이 정해지는데 뭐 만약에 처음 설계를 하신 분들이라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 그다음에 주변에서 실생활에 쓰고 있는 제품들이 과연 이 부분은 뭐 돌출이 얼마나 되는지 뭐 요 부분 돌출이 얼마나 되는지 버튼 같은 경우에는 돌출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실생활에 있는 제품들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주시면 제가 세부 영상을 만들든지 간단한 내용은 제가 답글 드릴 수가 있고요. TV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했듯이 복합적인 요소 뭐 다양한 그 부분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상세하게 전체 다 설명하면 사실상 뭐 시간이 좀 부족하죠. 예.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좀 지루할 수가 있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오히려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